소니의 2470GM 렌즈가 있다면 탐론엔 2875G2가 있고, 소니의 1635GM이 있다면 탐론엔 이제 2040 렌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스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탐론의 신렌즈, 따끈따끈한 신제품인데요. 소니 풀프레임용 20mm부터 40mm까지 커버하는 조리개 f2.8 렌즈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1635GM보다 더 작고 더 가벼운 그런 렌즈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지금 탐론 2875G2 렌즈를 쓰고 계신 분들은 28mm라는 광각단이 좀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 렌즈가 탐론의 2875보다 영상 쪽에서는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mm라는 광각의 화각대에서는 브이로그 셀피라든지 인테리어 또는 풍경 이런 것들을 촬영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화각대이고, 더불어서 40mm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인물 촬영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화각대를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조리개 f2.8의 고정 조리개이죠.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는데 렌즈의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 렌즈의 무게는 365g입니다. 제가 실제로 손으로 들어봤을 때도 굉장히 가벼운 무게가 느껴져요. 렌즈의 사이즈는 제 손바닥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작고 귀엽습니다. 렌즈 캡은 지금과 같이 생겼고요. 후드의 경우 꽃잎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렌즈의 본품인데요. 필터 구경 같은 경우에는 67mm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아래 경우 지금 제가 옆에서 봐보면 살짝 이렇게 오목 렌즈처럼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20mm라는 광각의 화각 때문에 이 렌즈 알이 살짝 오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렌즈 알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평한 필터를 끼는데 문제는 없고요. 앞쪽에는 포커스 링이 있고 뒤쪽에는 줌링이 있어요. 이너줌 형태는 아니지만 이 튀어나오는 게 요만큼입니다. 되게 조금 튀어나오죠. 그리고 40mm 상태에서 렌즈 경통이 들어가는 형태고 20mm 광각에서 렌즈 경통이 앞으로 나오는 형태예요. 자, 그리고 줌링 위에는 40mm, 35mm, 28mm, 24mm, 20mm 각각의 화각대를 표기해 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조리개 f2.8이라는 표기와 함께 AF 모터가 표기되어 있는데 VXD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영상 후반에 보여드리긴 할 거지만 탐론의 VXD AF 모터는 굉장히 조용하고 빠릅니다. 소니 GM 렌즈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렌즈의 옆면을 보시면 C타입 단자가 있는데 탐론의 최신 렌즈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이 단자를 통해서 이 렌즈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보호 캡을 떼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런 디자인이에요. 색상은 전부 다 블랙 컬러로 되어 있고요. 이 표면을 만져봤을 때 지문이 묻지 않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포커스 링이 돌아가는 감도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줌링이 돌아가는 감도는 살짝 가볍다고 느껴지네요. 자, 그럼 제 카메라인 소니의 A7S3에 이 렌즈를 결합했을 때 또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디자인을 확인해 볼게요. 자, 렌즈를 장착하기에 앞서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24금 단렌즈와 비교를 해보자면,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니의 24금 단렌즈보다 작은 사이즈입니다. 경통을 앞으로 뺐을 때는 딱 24금만한 사이즈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렌즈에 후드를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바디에 장착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후드를 앞으로 끼웠을 때 모습입니다. 경통을 앞으로 빼면 이런 모습이고요. 렌즈의 디자인은 소니의 바디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잘 뽑았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20mm부터 40mm 화각까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각각의 화각별로 지금 제 화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계속 보고 계신 이 화각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24금 24mm의 화각입니다. 자, 그럼 탐론의 2040 렌즈로 바꿔서 화각을 바로 비교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각은 탐론 2040의 20mm 화각입니다. 좀 전에 24mm의 화각보다 훨씬 더 넓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선 첫 번째로 제 위에 NTG3 마이크가 보이고요. 그 제 옆에 안 보였던 제 컴퓨터 모니터도 보이고, 이 옆에 흡음재 놔뒀던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제 책상 앞에 있던 잡동사니들 살짝씩 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28mm
18mm인데요. 만약 탐론 2875 렌즈를 쓰고 계시다면 지금과 같은 화각이 그 렌즈가 갖고 있는 최대 광각이에요. 앞에서 보셨던 2040의 20mm의 화각과 지금 28mm의 화각 차이가 굉장히 크죠. 28mm와 20mm 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부에 2875 렌즈를 쓰시는 분들에게 이 렌즈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자, 이번엔 35mm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지금은 35mm입니다. 카메라 위치는 그대로 고정이고요. 지금 렌즈의 줌만 돌려서 화각을 변경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번에는 40mm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지금은 이 렌즈가 갖고 있는 최대 화각 40mm까지 확대를 한 상태입니다. 이 40mm 화각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40mm와 20mm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바로 20mm 가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차이가 엄청나죠? 한마디로 이 렌즈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뭐랄까 굉장히 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망원단에서는 이 정도 화각이 변했을 때 그렇게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광각단에서부터 지금 거의 표준 화각까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망원단의 영역보다 훨씬 극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40mm로 당겨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렌즈가 갖고 있는 화각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뒷배경과 함께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을 때 그때는 아까 전에 20mm 광각의 화각을 쓰시면 되시고 지금처럼 무언가에 집중하고 싶을 때는 40mm로 당겨서 쓸 수가 있는 렌즈예요. 자, 우선 이 렌즈 브이로그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셀피 촬영을 할 때 20mm라는 광각의 화각 덕분에 굉장히 안정적인 구도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카메라를 들고 셀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사금 이런 24mm로 했을 때는 손을 쭉 뻗어야 이런 구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렌즈는 20mm이기 때문에 팔꿈치를 9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도 지금과 같이 부담스럽지 않은 구도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0mm부터 40mm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찍다 보면은 내가 먹는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화각을 좁힐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40mm로 확대해서 지금처럼 각각의 포인트를 줌을 당김으로써 좀 더 집중되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밝은 조리개 f2.8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야간 상황에서도 주변의 가로등이나 건물의 조명을 활용하면 충분히 밝게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렌즈 자체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한 손으로 들고 촬영하기에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 렌즈가 내부 인테리어 촬영할 때도 굉장히 유용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대부분의 카페가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광각의 렌즈가 있어야 좀 한눈에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렌즈가 20mm라는 광각의 화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장소를 보여주기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인테리어 오브제 같은 것들을 40mm로 당겨서 특이한 부분들은 집중해서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케 모양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우선 40mm든 20mm든 중앙부에서는 굉장히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부에서도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렌즈가 표현하는 보케는 상당히 예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85mm라든지 700mm라든지 이런 망원의 화각들은 아니기 때문에 보케 모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이번에는 화각대별로 아웃포커싱은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우선은 20mm에서 상반신만 나왔을 때 그리고 전신 나왔을 때 이렇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20mm에서 상반신만 나왔을 때 아웃포커싱이고요. 네, 지금 주변을 보시면은 이 정도의 아웃포커싱이 나옵니다. 조리개는 f2.8이에요 이번에는 전신 나오게끔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은 전신이 나오는 상태에서 아웃포커싱입니다. 20mm이고요 조리개는 f2.8이에요 주변을 보시면 이 정도의 아웃포커싱이 나와요. 자, 이번에는 40mm로 당겨서 마찬가지로 상반신과 전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40mm 상태에서 상반신만 나왔을 때 아웃포커싱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조리개는 f2.8이고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나오고, 자, 이제 뒤로 가서 40mm 상태에서 전신이 나왔을 때 아웃포커싱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은 40mm 상태에서
변신이 나왔을 때 아웃포커싱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의 아웃포커싱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만한 참고 자료가 되겠죠. 자, 이번에 출전거리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우선 20mm에서 출전거리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안 잡히니? 그냥 렌즈 아래 닿아도 초점이 맞아요. 자, 이번엔 40mm에서 출전거리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40mm고요. 다시 뒤로 빠졌다가 네,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40mm에서 요 정도, 20mm에서는 렌즈 아래 닿아도 초점이 맞습니다. 역시 탐론했어요. 진짜 이게 탐론 렌즈들의 특징인데 초점거리가 다 짧거든요. 탐론의 거의 모든 렌즈가 다 매크로 촬영이 가능한 정도예요. 자, 이번엔 AF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빨라. 자, 이번엔 40mm에서 이 정도면 솔직히 이제는 소니의 GM 렌즈나 탐론의 지금 이 렌즈나 AF 모터, VXD 들어간 렌즈, 이 두 가지 렌즈에서 AF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탐론에서 AF 모터 중에서 VXD 모터가 들어간 렌즈들은 진짜 AF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정확하고요. 제가 여러 GM 렌즈가 있지만 진짜로 AF 속도 차이, 정확도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서드파티 렌즈라고 해서 떨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이번엔 화각에 따른 왜곡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20mm 상태이고요. 지금 중앙에서는 제 얼굴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옆으로 사이드로 가볼게요. 자, 다시 이쪽 사이드 가볼게요. 왜곡이 크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가면 약간 왜곡이 있네요. 이렇게 갔을 때도 살짝 얼굴이 늘어나죠. 이거는 20mm라는 광각이 화각에서 오는 왜곡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거나 이렇게 간다거나 했을 때 왜곡이 발생하지만 그냥 인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갔을 때는 그렇게 크게 왜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렌즈에 들어오는 플레어, 역광 이런 것들 확인해 볼게요.
자, 방금 보신 바와 같은 역광과 플레어가 나타나게 되고요. 쏘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플레어가 상당히 예쁘게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또 이 렌즈 앞에 필터를 끼운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준수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렌즈가 갖고 있는 화질이야 상당히 샤프하고 선명하다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리뷰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이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한 영상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뭐 화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화질이 나쁠까 걱정이다 이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상당히 우수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탐론의 2040 조리개 고정 f2.8 풀프레임용 렌즈를 리뷰해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렌즈가 영상 부분에서는 탐론의 2875G2보다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탐론 2875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28mm라는 다소 애매한 광각에 화각되었는데 이 렌즈는 20mm, 24mm보다 더 광각인 20mm부터 출발을 하고 그리고 40mm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일상 브이로그라든지 뭐 인테리어 촬영 그리고 풍경 이런 것들 촬영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렌즈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탐론 2875G2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만약 렌즈를 더 추가를 하신다면 저는 이 렌즈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이 렌즈의 장점은 정말 작은 사이즈, 영상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사금보다 작은 사이즈고요.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 렌즈 리뷰를 올리기도 전인데 벌써 예판을 했거든요. 품절이에요. 아직 국내 리뷰 올라온 것도 없는데 예판이 오픈하자마자 바로 품절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렌즈는 지금 인기가 많다는 거고요. 나중에 재고가 풀리면 구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구매를 하세요. 진짜로 괜찮습니다, 이 렌즈. 어쨌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